계산기 구현 예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산기를 선택을 했느냐? 사실 규모가 너무 작은 예제를 택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큰 설계의 그림을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또 너무 커다란 예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예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거기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적절한 크기의 규모의 예제가 필요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모든 사용자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은 저희가 전혀 생소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예제를 들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내 도메인 로직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이 쉽다. 이게 뭐냐면은 계산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입니다.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포스트픽스 같은 경우는 괄호에 대한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플리멘테이션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반적인 수식이죠. 사용자가 종이에다가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사람이 사용하는 수식인데, 이걸 컴퓨터에다가 적게 되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죠. 이쪽 방법. 연산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두 연산 오퍼랜드 4와 7이라는 오퍼랜드 사이에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죠. 두 오퍼랜드 사이에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인픽스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저희 수식과 수식의 연산 순서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나 또는 뭐 수식을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포스트픽스는 뭐냐면 연산자가 뒤에 오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4와 7 뒤에 있었죠. 그리고 3이 오고 곱하기가 오고 2가 오고 더하기 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쭉 앞에서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와 7이 숫자가 쭉 진행이 되다가 플러스가 오게 되면 앞에 있는 두 숫자에 대해서 플러스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 전체는 4와 7을 플러스했으니까 11이 되겠죠. 요게 전체가 사라지고 11이 됩니다. 그럼 11, 3 곱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이 되겠죠. 33, 여기까지가 33입니다. 33에 2 플러스가 되니까 35가 됩니다. 그리고 35와 7의 나누기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전체의 결과는 5가 됩니다. 포스트픽스 연산을 보면은 특징이 괄호가 필요 없죠. 여기서는 괄호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또 이게 먼저 계산이 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런 인픽스에서는 괄호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에게 익숙한 수식이죠. 포스트픽스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에 구현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요 연산자가 만나면 마지막에 있는 두 개를 빼서, 예를 들면 5, 1, 2, 3, 1, 2, 3, 4, 플러스 이런 식의 연산자가 있어요. 이 플러스는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할 거고요. 그럼 요 세 개가 계산이 된 결과가 7이 되겠죠. 7. 그럼 이 플러스는 여기 있는 7과 2를 가지고 플러스를 할 테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 결과는 9가 될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가 있었다.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해서 최종 결과는 9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 포스트픽스의 연산을 쭉 살펴보시면은 이걸
이걸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냥 숫자는 그냥 쭉 푸시를 하다가 연산자가 만나면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빼서 작업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그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적합한 자료 구조가 스택이겠죠. 스택을 사용하면 포스트픽스의 연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픽스 연산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인픽스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픽스는 내부적으로 포스트픽스로 한번 컨버전하는 과정을 거쳐주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RPN, 즉 Reverse Polish Notation에 대한 캘큘레이터를 구현을 할 텐데, 저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유즈 케이스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에자일에서는 이제 유저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정리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유저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용자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작성됐기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그 소프트웨어가 구현해야 하는 기능들입니다. 예.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지켜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또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많은 서적들이 있으니까 함께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서적들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현해야 할 유저 스토리들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저 스토리는 사용자는 실수를 입력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계산기에서 실수를 입력을 해서 그 여러 개, 뭐 CLI,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월합니다. 그냥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그게 숫자가 바로 입력이 되니까요. 하지만 GUI의 경우에는 실수를 입력하는 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구현할 내용도 좀 있고요. 실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빌드를 해야 되는 거죠. 뭐 한번 1을 눌렀을 때 바로 숫자가 바로 그 계산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1, 2, 3 쭉 했을 때 지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용자가 지우고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내가 만들고 있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가 아니죠. 어쨌든 숫자를 입력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로 키를 누르고 소수점을 누르고 뭔가를 해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실수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스토리. 그리고 또 하나, 그 연산은 사용자가 실수로 수행된 연산은 복구가 가능해야 되겠죠. 언두. 그리고 다시 또 재실행하기 위한 리드, 아주 일반적인 연산입니다. 언두와 리드가 가능해야 한다. 그 계산기의 아주 기본적인 예제인 사칙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삼각함수 및 역삼각함수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함수들은 라디안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n제곱 또는 제곱근 연산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아니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해야 하고 GUI 인터페이스도 지원해야 한다. 예. 그리고 사용자는 마지막에 입력 완료한 숫자를 지울 수 있고 뭐 모든 연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클리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좀 더 많은 유저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설계를 배우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만 구현하는 걸로 충분히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